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계실 때 이 대통령은 당시의 국회를 가리켜 하늘 아래 둘도 없는 국회 이렇게 말씀하시고 개탄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국회 상황이라는 것은 대충 짐작이 되실 겁니다. 건국 직후 국회라는 걸 처음 구경하는 국회의원 자신들도 그 전에 국회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경도 해본 일이 없는 국회의원들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예산 심의도 꼭 기기를 도과시키고 또 법안 하나 통과하기 위해서는 뭐 나중에는 여야 간에 국회에서 멱살 잡고 때리고 뭐 별별 사태가 다 벌어지는데 그 당시 국회를 나보라는 말씀이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국회 상황이 그 당시 1948년, 9년, 50년 이렇게 건국 초에 벌어지는 거는 경험도 없고 우리가 민주공화제라는 걸 처음 채택해서 이해가 됐는데 오늘날에 그때와 하나도 70년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은 그리고 국회의장이라는 자가 나타나 가지고는 헌법에 분명히 예산은 국민 대표 기관인 대기관인 국회가 다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야당 의원들이 무엇이 어떻게 실렸는지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에 다 통과시켜버리는 그런 날치기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국회를 지금도 아직 갖고 있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용서될 수 있는데 또 그 당시로서는 나무랄 일이었겠지만은 지금 이 순간 이런 국회가 이러려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건 이제 문희상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 풍토가 아직도 낙후되어 있다 그런 개탄인데 저는 결대로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국회가 그렇게 낙후되고 국회가 선진화되지 못한 모습 또 대통령이 똑똑지 못해가지고 간첩으로 고소고발당하는 그런 상황 이것은 어디서 비롯됐느냐. 물론 그 사람들 잘못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러나 그 국회의원 그 대통령을 뽑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은 과연 용서를 할 수 있느냐. 물론 민주국가에서 서로 견해가 다르고 또 이 평가가 엇갈릴 수 있는 겁니다만은 오늘날 뭐 리얼미터니 리서치 앤 리서치니 무슨 뭐 여러 갤럽이니 조사기관에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 또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신뢰도 이런 걸 보면은 물론 일부 보수단체가 걱정하듯이 그런 여론 조상 기관들도 정부의 압력이라든지 입김에 의해서 조작하는 대목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문재인을 갖다 지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을 지원하는 집권당에 대한 지지도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보다 높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거기도 조작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론조사기관이 비슷하게 결과를 내고 있는 거 보면은 문재인에 대한 지지가 적어도 국민의 한 40%로 가까운 확고한 지지 세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날 문재인이 하고 있는 행태가 과연 그렇게 많은 수의 국민의 지지를 받을 만한 상황이냐. 네, 정말 제 생각에는 또 많은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고 나라 일을 걱정하고 국정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뭔가 큰 판단에 착오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많은 숫자가 그 안을 들여다보면 30대, 40대, 50대 바꿔 말하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젊은 세대인데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은 한 30년 전에 전교조라는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개탄할 좌파 교사들의 집단이 생겨가지고 그 전교조가 지배하는 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30대, 40대, 50대 오늘의 한국의 주역을 이루고 있고 그 사람들이 결국 교육을 잘못 받아서 오늘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비치면 정말 모골이 성행합니다. 바꿔 표현하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 더 사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그 후에 자라는 세대들도 또 역시 전교조에게 세월이 갈수록 점점 좌편향된 잘못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니 앞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참으로 걱정스럽게 짜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하늘 아래 둘도 없는 국민이다 이런 개탄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그 견해 이것을 제가 함부로 내려깎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과연 이 나라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전 세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택해가지고 잘된 나라가 단 한 나라나 있습니까? 소련이 그렇게 해서 잘 됐습니까? 중공이 그렇게 잘 됐습니까? 지금 중공은 중국으로 탈바꿈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택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는 그 반대 예만 있죠. 베네수엘라라든가 바로 지금 우리를 교란한 북한이라든가 그런 예를 보고 있는데 그런 예를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걸 아시면서 왜 우리 정부가 날로 베네수엘라화, 김정은 국가 체제화 해가는 이 현실을 그냥 묵과하시고 또 지지하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게 짝이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돈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려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좋은 학교 보내려고, 조금이라도 좋은 집에 살게 하려고, 뭐 부모들의 노력은 대단하죠. 그런데 그 노력이 있어봐야 뭐겠습니까? 나라가 잘못되면은 나라라는 게 제대로 존재해야 그 안에서 학교도 있고 무슨 가정도 있고 하는 거지.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일제 만 35년 동안에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고초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간다는 얘기는 일제 때 고초보다 더 할 것입니다. 그거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예. 공산주의가 이 세상에서 최악의 사회체제, 경제체제, 정치체제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다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지, 혹시 문재인 정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문재인 정부가 잘못 가고 있지 않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벌리고 있는 외교 안보 노선을 보십시오. 경제 정책을 보세요. 무슨 주 52시간이니 무슨 최저임금을 갖다 기업의 자유에 맡기지 않고 자유라, 물론 각국마다 선진 제국도 아주 인간의 기본적 생활할 수 있는 최저임금 제도는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주는 그런 최저임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유로운 기업들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서 기업이 생산을 해내고 또 생산해내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창출되고 고용을 한 사람들이 소득을 얻고 소득을 얻어서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해가지고 다시 큰 생산을 이뤄내고 뭐 이런 식의 시장경제, 물론 시장경제 체제도 한계가 있죠. 전적으로 시장경제에 맡기는 게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시장 독점 상황이 오지 않도록 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람을 보호하도록 그런 국가의 관여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오늘날 잘 사는 나라는 예외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취하면서 국가의 역할은 점점 작게 뒤로 물러서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작은 정부가 최선의 정부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습니다. 물론 그 정부 내에서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근데 우리는 정부 자꾸 공무원 수를 늘리고 국가가 관여를 많이 하고 점점 사회주의 반시장 경제로 나가고 있고 반시장 경제로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수출도 줄고 있고 고용도 줄고 있고 소득도 감소하고 경제는 파탄되고 그리고 우리 안보를 주축을 이루었던 한미일 공동체제는 날로 무너져 가지고 지금 내일 전쟁이 날지 모레 전쟁이 날지 지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외람스럽지만은 문재인 정부를 아직도 지지하고 있는 40% 뭐 콘크리트 증인이 뭐니 나오는데 그것이 야당이 싫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찍을 만한 사람 없는 다 좋습니다. 그런 건 부분도 이용되지만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주의 경제, 공산주의 체제로 모든 것을 변화시켜가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할 만한 이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재인 정부를 지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뭐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 나는 호남이니까 나는 영남이니까 이거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제주도에 살든 휴전선 근처에 살든 대한민국이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가 잘 돼야 되지. 호남도 좋고 영남도 좋은 건데,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서 혹시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한번 판단을 접고서 생각을 해보시고 많은 사고 끝에 어쨌든 이 나라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거기서 다소의 그 수정자본주의라든가 수정경제체제는 있을 수 있지만 국가의 관여가 최소화되고 기업이 중심이 되고 개인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 전환을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나무라면서 같이 힘차게 걸어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